2018년 서울 집값은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12년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그런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서민들의 허탈감은 컸는데요.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 한해 3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1호선 기준으로 59제곱미터는 9억 5천 선 정도 했었거든요. 그 구시선 대책점 마지막 팔린 게 12억 9천 정도 팔렸는데 구시선 대책 이후에는 12억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값은 2% 정도만 올랐고 인천과 지방 아파트 값은 각각 0.3%, 2.8%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꾸준한 서울 아파트에 부동산 투자가 몰렸고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펼치게 됐고요. 결국에 수요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호재와 함께 서울 지역의 수요자들의 집값 구매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6억 원대 그쳤지만 올해 들어 7억 원으로 올랐고 9월엔 8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나오고 나서야 상승세가 꺾였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셈법을 떠안게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8년 서울 아파트 값이 1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홍인표 기자. 네. 역시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강남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올랐고 이렇게 강남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한몫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2018년 초부터 말까지 보면요, 이 강남과 서초, 이 송파와 강동 등 소위 강남권의 그 아파트 값 상승률은 7.58%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강동구는 10.04%로 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 양도세 등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 몰린 겁니다. 지방에 있는 집들을 팔고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강남권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이 소위 똘똘한 한 채 이런 경향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수영 기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다 그 용산이나 여의도 지역의 그 설익은 개발 계획도 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부채질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서 지상에 마이스 단지와 복합 쇼핑센터 등을 짓겠다면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계획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박 시장은 서울 개발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면서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용산과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는 한 달간 1% 넘게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예. 가격 상승세는 인근 지역인 마포구와 성동구 등으로 번졌는데요. 시세만 놓고 보면은 마포와 용산 또 양천구 등 인기 지역의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59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 기자. 네. 그리고 서울 집값의 상승 원인이 그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뭐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그 저금리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올해 부동산 폭등을 이제 불러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불패라는 말처럼 그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심리 때문에 아파트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 또 투자 수요가 서울 수도권 등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규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빠르게 내지 못하면서 3분기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껑충 뛴 서울 집값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정부가 9.13 대책 등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13 대책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9월 21일 그 주택 공급 대책 이것들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지금 그 전에 과열 현상이 지금 진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림세는 주간 단위로 0.1% 미만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8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도 채 안 떨어진 셈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은 3,475만 원. 2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절반만 쓰고 나머지를 모은다 해도 48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섭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 월급 전부를 꼬박 24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그래서 정부 말만 믿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화병이 났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요.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그 지난해 같은 경우 6억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7억 원을 넘어서더니 9월 들어서는 이 8억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겁니다. 정말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던 그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화병이 날 정도로 원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